장이 어땠나요? 매매는 뭐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부터 다시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려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약간 반등이 나오려는 흐름을 오늘 보였죠. 일단 일봉상으로 지지하는 흐름이 일단 나왔고요.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고, 예상은 뭐 이렇게 지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추세가 뭐 갑자기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정도의 저항대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뭐 운이 좋으면 사흘까지 뭐 이 정도 이런 흐름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다시 쌍바닥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뭐 재차 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일단 저점이라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위해서 멈춘 흐름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 저는 손절이 가능한 것들은 대응을 해주시고 어쨌든 주식 보유 비중을 조금 아직도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 자체는 아직도 불안한 시장이고 저는 연말까지 뭐 그렇게 지금 좋을 걸로는 안 보고 있어요. 분봉을 봐도 오전장에는 반등을 해서 이게 조금 더 유지되면서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다시 밀리면서 어쨌든 상승은 했지만 힘은 좀 많이 약한 흐름이에요. 내일 물론 오늘 주도주였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의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될 거라고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외인들이 오늘 조금 사서 추세를 보면 외인들이 어제까지 팔던 외인들이 조금 사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참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이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거의 눈에 띄어요. 오늘 뭐가 올랐었죠? 사실 장 초반에는 이런 뭐 바이오 쪽도 반등을 하는 척 했었는데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것도 여기 보면은 봉이 좀 돌려볼게 해볼까요? 네. 지금 원봉이긴 한데 이게 원봉이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아침에 보면 이게 양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만 보면 이게 고가가 3.51이니까 약간 반등하는 척 했어요. 3.51%. 근데 결국 오후에 밀렸고 얘도 약간 2.8을 하려다가 밀렸고 삼성바이오도 고가가 2.29니까 반등하는 척 하다가 밀렸고 결국 이건 뭐냐면 바이오는 오늘 반등하는 척만 하고 결국 약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사실 갔던 거는 이게 돈이 어제만 해도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일단 반등의 오늘 주도는 경업 대북 테마 쪽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라시를 내면서 지라시를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이니까 네.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일단 뭐
행주 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을 해제한다는 소식에 경의선 구간 남북 공동 점검 소식이 되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비핵화를 시행하고 있다. 원래 사실 이런 경업주들이 이렇게 잘 가려다가 사실 역대급 고제였잖아요. 밀린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경업주의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 중 하나잖아요. 현대로템은. 여기서 밀린 이유가 뭘까요? 이때 사실 북미 회담을 했었잖아요. 북미 회담을 했는데 우리 기대와는 달리 잘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경업주가 잘 가려면 결국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경업을 잘 하려면 제재가 완화가 되거나 해지가 돼야 돼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아직 제재를 안 해준다, 못 믿는다, 뭐 조금 더 시행을 하면 보고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해지를 미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실체화 되려면 제재 해지가 필요한데 제재 해지를 밀렸었기 때문에 다시 주가도 이렇게까지 밀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약간 긍정적인 뉴스를 내면서 이렇게 반등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뉴스로 뭐 내일까지 해먹을지 모레까지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낙폭도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고 그 다음 보지 않을까. 매든 행보하든. 어쨌든 경업주가 제대로 갈 거면 얘도 어쨌든 북한이 미국에 달렸어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해소해줘야지 제대로 경업주가 획득하겠죠. 그래서 경업주는 계속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고 이게 이까지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은 오바고요. 비슷하게 오늘 그래서 뭐 현대로템이나 대아TI 이거밖에 할 거 없었죠 사실. 여기 거의 자금이 오늘 3,600억 보면 오늘 거의 3,600억, 대아TI 2,850억 이렇게 몰렸기 때문에 뭐 딴 데 돈 갈 것도 없었고 일로 다 몰렸죠. 그래서 사실 다른 종목군들은 뭐 몇몇 전기차 중에서도 몇몇 수급 기반이나 계속 괜찮았던 뭐 삼성전기 이런 쪽은 반등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닥 크게 재밌게 반등 나온 건 사실 경업주 빼고는 거의 없었죠. 이런 전기차 관련 콘덴서 뭐 이런 쪽 조금 반등 나오고 바이오 중에서 약간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 것 약간 반등 주고 그랬고요. 여튼 그래서 오늘 뭐 이런 현대로템 같은 구간에 워낙 강하게 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돌파, 여기서 자체의 눌림에 의한 종가 베팅까지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대아TI도 비슷할 거고요. 거의 비슷하게 갔으니까 눌림 아니면 이 구간 돌파 비슷하죠 그림이. 이때 보면 그리고 창구에서도 엄청 그레온에서도 실제로 끝난 걸 봐도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고요. 로템 같은 경우도 양매수로 이렇게 많이 샀고 실제 매수 창구에서도 메릴린치가 이렇게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튼 뭐 지금은 짧게 먹는 게 좋고 오늘은 매매할 게 있었다. 왜냐면 어차피 어제 빠진 게 코스닥이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지수적으로 나와주고 오늘은 빠지는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리던 애들이 뭐 이렇게
반등을 나와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뭐 전 종목이 반등 나온 건 아니고 특정 일부 섹터들만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오늘 시황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아까 그런 종가 베팅, 장중에 이제 저녁이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런 데서 모아가서 종가 베팅을 할 수도 있었겠죠. 팔고 다시 사도 되고. 여튼 내일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북주는. 근데 대북주 쪽으로는 너무 지금 또 이쪽은 사실 이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뉴스로 가는 거잖아요. 뉴스에 대한 영향이 크니까,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뭐 큰 비중을 실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확실하게 뭐 남북 제재가 해지되었다 그러면은 비중식 한번 해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인 뉴스잖아요. 일단 그래서 잘들 수익 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강한 종목이 더 잘 간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추세 추종 매매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괜찮게 쓰여진 책 중에 일부에서도 이런 추세 추종 매매법에 대한 얘기를 다룬 책이 소수지만 있어요. 이 정도의 내용은. 근데 이게 간단히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추세를 따라 상승하는 종목을 추세가, 그러면 상승 추세가 되겠죠.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만 매매한다. 아니면 지속되는 동안 매매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자, 대신에 강한 힘을 동반하고 한 지속되는 동안 하는 매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목을 볼 때 종목이 이렇게 뭐 횡보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종목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잖아요. 파동을. 너무 못 그렸다. 다시 할까? 좀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지만, 상승할 때는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종목이 뭐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큰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추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지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참,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매매할 때 대부분 물리신 분들 보면, 사실 종목이 이렇게 추세가 깨진다는 거는 종목이 약하다는 의미거든요.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강하다. 반대로 추세가 깨진 종목은 약하다. 상승 추세를.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안 좋은 사례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 거의 18년 1월달까지는 LG화학이 추세가 되게 괜찮았어요. 상승을 계속했었고,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을 따라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LG화학에 대한 매매는 이런 상승 추세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어찌됐든 이런 눌림목을 내가 잡는다고 치면, 그림이 좀 안 이쁜데요. 이런 구간들에서 잡아가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구간의 스윙이고, 사실 뭐 좀 길게 보는 스윙이나 중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 강한 수급이 딸리고 거래량이 실릴 때, 만약에 내가 여기를 매수를 했다면, 그리고 운 좋게 물론 대응을 잡겠지만 수익이 낮다고 치면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잖아요. 이거를 홀딩해서 간다고 주식이라는 게 무작정 홀딩하고 있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디까지 보냐를 정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가 끊기지 않으면 본다고 했으니까, 얘는 물론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해 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팔고 분할로 팔고 색이 같으니까 좀 그렇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치면 마지노선이 어딜까요? 마지노선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추세를 끄었을 때 추세를 타고 가다가 이 부분을 보면 추세가 이탈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난 최소한 여기서 챙기면 되는 거겠죠. 그 수익 그래도 꽤 많이 났고 25% 2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대부분의 매매를 잘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이런 데서 샀어요. 이런 데서 사요. 이런 데서. 그럼 추세가 아까 말한 그 상승 추세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횡보 추세로 접어들어서 이 마지노선을 깨면서 제가 너무 선을 복잡하게 했구나. 잘못했네요. 심플 일봉을 안 써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좀 복잡하게 쓰는 차트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런 차트를 써야 되는데 아까 약간 잘못 썼어요. 어쨌든 다시 꺼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큰 추세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추세가 한 번 더 상승하긴 했지만, 그쵸? 이 선을 지지하는 흐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횡보의 흐름에 추세가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돌파는 했지만 결국 못해서,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더 갈 줄 알고 샀던 그걸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아마 예기관에서 샀던 사람들이 많다고 쳐요. 근데 벌써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이 종목을 쭉 때려보면 거의 연달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추세적인 지금 상승 추세가 거의 끝나는 무렵이고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 추세에 들어가잖아요, 하방으로. 근데 여기서 샀던 분들이, 이런 라인에 샀던 분들이 사실 막 이까지 들고 계신 분이 지금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물리면 보통 장투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다음에 기회가 들이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건 장투가 아니에요. 그냥 물린 거예요, 물린 거. 장투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투는 손해보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하는 게 장투가 아니에요, 원래는. 수익을 관리하면서 가는 게 뭐 스윙이든 중기투자든 그렇게 가는 거지, 수익이 난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는 하방 추세에서 매매하면 손해날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요. 다른 걸 잠깐 볼까요? 삼성전기라는 종목인데 한번 보세요. 전기차 섹터로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추세 추종 매매법의 가장 FM적인 모습인데, 자, 내가 만약 중기 투자를 한다고 치고, 스윙도 마찬가지지만 중기 투자를 한다고 치고, 사실은 여기서 어느 정도 행보하는 흐름이 좀 꽤 긴 시간 나왔죠. 몇 달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추세가 전환된 거는 순매수량이 안 나오네요. 이거 재부팅하면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부분이 안 나와서 한 얘긴데, 안 나와요. 이게 기간 순매수량. 이런 부분을 보면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외인들이 꾸준히 들어와요. 지금 이게 안 나와서 그런데 이 기간 내에 기관도 꾸준히 매집을 하거든요. 왜 안 나오지? 기간을 한번 찾아볼까요? 2017년 이렇게 보는 게 빠르겠다. 자, 2017년 거의 1월 달이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서 기관하고 외인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요. 예를 들면 이런 흐름이 아까 말한 거의 이런 구간에서 지금 나온 흐름인데, 이렇게 큰 수급적인 강한 힘이 들어오면서 사실 큰 장기적인 이런 추세 자체가 지금 전환이 되는,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거든요. 여기가 이런 부분이 지금 변곡점이에요. 이런 데서 사실 중기 매매의 그런 타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잖아요. 추세가 형성이 되고, 그죠? 형성이 되고, 여기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눌림목에 샀다고 쳐도 여기서만 샀어도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60% 맞지? 네, 아니 거의 8, 90%네요. 거의 몇 개월, 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거의 90% 가까이 수익이 나요. 여기까지 오면 종목만 하나 잘 골라도 이런 걸로 장투나 뭐 중기차 했으면 되게 행복하겠죠. 근데 이게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이게 업황이 좋았다 보니까 여기서 잠시 행보를 또 하지만 다시 여기 지금 추세 자체를 재돌파하면서 형성을 하거든요. 여기서 다시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아니면 이 부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재매수를 했어도 결국 끌고 가면서 또 몇 개월간의 이런 큰 수익이 났을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추세의 차트상 추세의 변곡점 부근에서 강한 수급을 동반한 시세 초입의 상승이 있을 경우 이때 내가 매수를 하고 추세가 끝날 때까지 수익을 내는 방법. 매도는 분할 매도를 하면 되고요. 사실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수익 중일 때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림목에서 재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추세가 이탈되면 최종 대응을 최종 익절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매매법이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런 수급적인 분석이나 얼마나 강한 종목이냐,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냐에 대한 그는 이제 더 공부할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있죠. 사실 더 디테일한 게 들어가면 더 깊긴 한데 컨 틀에서 추세 추종 매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종목만 매매를 하면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은 상승 추세에 매매하자.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보통 이런 추세 추종 매매는 세력주는 길게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는 없고요. 특징이 추세 추종 매매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일본 아는 대형주, 우량주나 중소형 실적주, 뭐 다른 말로 수급주라고 하죠. 수급주의
중기나 스윙에 적합하고, 세력주의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력주 같은 경우는 시세 초입에 잡지 않았다면 접근 금지. 세력주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전업의 관점은 아니고요. 원래 추세 추종 매매라는 것은 스윙이나 그런 쪽, 스윙 이상의 매매법을,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매매에 가까운 거죠. 할 때 유용하게 쓰라는 거고. 근데 사실 단타 전업들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근데 큰 관점은 같아요. 큰 관점은 추세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전업이면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거예요. 눌림목 매매를 이렇게 사다가 한 2, 3일에서 뭐 1, 2일, 2, 3일 반등 나오면 매도 해버리고요. 여기도 사고 매도하고. 전업은 이렇게 사고팔고를 작게 하는 거고, 직장인처럼 이제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에서 이제 중기 투자나 아니면 스윙처를 하시는 분들은 샀으면 쭉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건 사실 전업 매매에서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되게, 왜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해야지 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는 만약에 잘못 사면 얘는 아니지만, 그리고 다음에 좀 기본적인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기본 베이스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하려니까,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초보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LG화학을 여기 샀다고 치죠. 아니 일단 내가 실수로 이렇게 고점에 샀다고 치죠. 고점에 샀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상승 추세에 있으면, 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반등이 다시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릴 확률이 적다. 근데 내가 하락 추세에 접어든 종목을 사버리면, 잘못 샀으면 그 다음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내가 산 가격까지 안 와요. 여기잖아요. 못 빠져나와. 사실 그래서 뭐 대형이나 손절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얘기도 다음 기회 되면 해야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라는 건 시나리오를 갖고, 내가 어떤 관점에서 사고 어떤 관점에서 팔고 하는 나만의 그런 기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해해야 될 거는,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힘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매매를 하면 설사 잘못 물리더라도 나올 기회는 주고 끝난다. 그래서 돈을 아무래도 잃을 확률이 적고, 반대로 얘는 지금 완전 잡주가 아니니까 이런 흐름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뭐 세력주를 잘못 건드리면, 어딨니?
뭐 어쨌든 이런 걸 치자고요. 초보들은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들어갈 줄 알고 막 이렇게, 사실 이것도 이제 거의 보이는데 샀다고 쳐요. 그럼 잘못 사면 여기서 이까지 물려버리잖아요. 계속 들고 있다가 사실 반등 나오는 것처럼 해도 밀리고, 반등 주는 것처럼 해도 밀리고. 이왕 살 거면 올라갈 추세 때 해야지, 꺾인 다음에 내가 막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 되게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매매의 이거는 스타일의 자기가 관점 문제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매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들어갔을 때 돈을 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뭐예요? 이왕이면 벌 확률이 높은 매매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처럼 그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하는 매매 뭐 기법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실력이면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승률이 높기 때문에, 막 싸다고 옛날에는 막 그런 종목 여기 있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유명했던 게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지금은 많이 반등이 나왔지만, 더 가볼까요? 예전에 이게 엄청 비쌌거든요. 막 40몇만원, 그죠? 한때 60만원까지 갔죠 여기. 근데 실제로 막 2010년대인데 이게 그대로 계속 이 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내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 한때 막 60만원 하던 게 이제 40만원이나 하네, 40만원 밖에 안 하네, 막 근데 샀단 말이에요. 40만원 밖에 안 해, 막 엄청 싸다고. 근데 이게 싼 건가요?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또 더 내려왔어요. 와, 또 떨어지죠. 30만이다, 진짜 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손해가 얼마겠어요, 손해가. 근데 여기도 싼 게 아니었어요. 더 내려갔어. 이게 지금 크게 보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근데 이게 예전에 비쌌다고 해도 현재의 가치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기업 수익률이 떨어지고 해서 현재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건데, 이건 싼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뭐 모르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이게 싸다고 계속 사가지고 막 계속 뭐 이렇게 들고 있다가 물리는 분들이 많아요. 60만원 하던 게 바닥이 어디였냐면 결국은 15만원대까지 떨어져서 바닥이었어요. 뭐 5분의 1 토막 좀 났죠. 지금 어느 정도 복구돼서 한 30 중반 정도 복구. 그래도 이게 몇 년 들고 있는 거예요? 8년을 들고 있었는데 60만원대 물렸으면 아직 50%밖에 복구가 안 된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가 추세를 전환하는 어떻게 보면 변곡점 부분이었잖아요. 차라리 이런 변곡을 확인하고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내가 매매를 했다면, 샀다면, 이런 데서 샀다면, 모아갔다면 1년 넘고 2년 넘는 동안, 1년 반 정도 지나는 동안 계속 수익이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죠? 이건 거의 장투죠. 장투를 해도 큰 추세 흐름을, 파동의 큰 흐름을 보고 변곡에서 추세가 전환될 때 상승 추세로 가는 이런 추세의 추종에서 내가 매매를 했다면, 홀딩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수익이었을 거라고요.
물론 이제 슬슬 팔아야 될 때가 됐겠죠. 아까 원칙에 따르면 추세 자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 뭐 그 사이도 많이 챙겼겠지만 분할 매도하고 뭐 최종적으로 여기나 아니면 이런 데서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수익 자체가 뭐 모아만 갔어도 엄청났겠죠. 80%. 이 포스코라는 차트가 어떻게 보면 장투하는 분들한테는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매매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중기 투자나 장기 투자 이렇게 더 텀이 큰 매매를 추가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내가 어떤 종목을 좋은 종목을 봐놨어도 장 흐름에 따라서 그 종목을 사야 될 시기가 있고 그 종목이 추세를 형성하고 상승을 할 때 나도 매매를 하면 성률이 훨씬 좋아지고 수익률도 클 수 있다. 그리고 물리지 마라. 내려온 종목 건들지 마라. 그 얘기를 오늘 추세 추종 매매법이란 이름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강한 종목, 강한 힘이 들어온, 강한 수급이 들어온 그 추세가 바뀌면서 상승 추세가 형성된 종목이 더 잘 가는 거고 더 잘 가죠. 사실 확인시켜 드렸어요. 이제 이런 그런 상승 추세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추세 추종 매매법이라고 하고요. 하는 매매. 종목이 강하고 추세 깨인 종목은 이제 약해진다. 사실 이런 거는 그래서 중기나 스윙 투자에 적합하고 우량주나 수급주에 적합하다. 세력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시세 초입에 잡지 않았다면 이런 홀딩하는 전략은 애초에 사지 않는다. 그리고 매수하는 방법은 차트상 추세의 변곡점 부근에서 강한 수급을 동반한 시세 초입의 상승이 있을 경우 매수를 하고 이때 만약에 성공을 하면 하나 빠진 게 이제 이때 이미 수익 중이라면 매수가 성공하여 수익 상태에서 홀딩 중이라면 분할 매도와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다면 분할 재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추세가 끝날 때까지 수익을 내고 끝나면 익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매도는 분할 매도를 하고요.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림목의 재매수 아까 위에 썼죠. 참 이탈되면 최종 익절을 하면 되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자는 의미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도 매매할 수 있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세 추종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